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얼굴의 정승, 정인지에 대한 심층 리포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위대한 지성과 타락한 권력의 이중주, 훈민정음의 설계자이자 조선 최고의 탐욕가였던 한 천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정인지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빛, 즉 탁월한 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을 작성하고 조선의 표준 역법인 칠정산을 편찬했으며 고려사를 완성하며 조선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태종이 일찍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세종이 완성시킨 학문과 실무를 겸비한 완벽한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자는 어둡고 짙었습니다. 계유정난 1등 공신이 된 그는 탐욕의 화신으로 변모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자행하고 권력을 이용해 토지를 강탈했습니다. 재물은 곧 힘이라는 신념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왕권마저 조롱한 오만한 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인으로 기억하지만 당대에는 그를 부유하지만 어질지 못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태종이 예비하고 세종이 사랑한 말 그대로 조선의 아이였습니다. 1414년 태종 14년 불과 19세의 나이로 문과 장원 급제하며 일찌감치 천재성을 인정받았고 태종은 그를 장차 크게 쓰일 제목이라 극찬했습니다. 세종시대에는 집현전의 실질적 리더로서 훈민정음 창제를 주도하고 농사직설 편찬에 참여하는 등 조선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쓰여있듯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성리학의 이기론을 글자의 원리에 대입할 수 있었던 유일한 두뇌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완벽한 세종의 남자이자 조선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종 승하 후 무신 세력인 김종서가 득세하고 정인지는 좌절을 겪게 됩니다. 김종서는 정인지를 한직으로 밀어내고 그의 학문을 탁상공론 취급하며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대호 김종서와 천재 정인지의 갈등은 결국 천재형 관료가 가진 엘리트 의식과 권력에 대한 열등감이 충돌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을 권력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는 스스로 권력이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악마와의 거래, 즉 계유정난을 통해 변절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수양대군 세조는 정인지의 명분과 지략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정인지는 김종서에 대한 반감으로 수양의 손을 잡는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 가장 큰 대가는 1453년 계유정난이었습니다. 그의 매형인 우의정 정분이 처형당했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정난공신 1등 공신에 책록되며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는 피 묻은 칼 대신 반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피 묻은 교서를 작성했습니다. 혈육의 죽음조차 그의 야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타락은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공신의 가면을 쓴 장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자행하며 이자율 50% 이상을 받아 춘궁기에 돈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폭리를 취했습니다. 일국의 재상이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것입니다. 또한 토지 강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이웃의 땅을 점유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권력을 이용해 사유지를 무한대로 확장했습니다. 직권 남용도 심각했습니다. 인사청탁은 물론 가족의 비리를 은폐했습니다. 실록에서는 그의 성품이 검소하여 자신의 생활은 박하게 했으나 재산 늘리기를 좋아하여 여러 만석군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세조를 너라고 부르거나 멱살을 잡는 일화는 그의 오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조는 그를 당 태종의 간신 위증에 비유하며 총애했으나 정인지는 이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왕과 동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이 나라는 내 칼이 아니라 내 머리로 세운 것이다라고 말하며 왕조차 자신의 지적 능력 아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지식과 권력의 위태롭고 유독한 공생관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법정에서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능력은 과연 부덕을 덮을 수 있는가? 성종대, 정인지의 삼로 추대 논쟁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당대의 답이었습니다. 당시 구세력들은 큰 과실이 없으니 부자가 된 것은 하늘의 뜻이다라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반면 젊은 살인들은 부자가 되려 하면 어질지 못하다는 위부불인의 명제를 들며 그의 도덕적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사림의 강력한 탄핵으로 삼로 추대는 무산되었고 정인지는 결국 존경받지 못하는 원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인지의 생애를 바탕으로 칠정 두 개의 하늘을 봅니다. 조선의 하늘, 즉 천문을 열었으나 자신의 양심이라는 하늘은 닫아버린 한 천재의 비극적인 연대기입니다. 단순한 악역이 아닌 현대사회의 능력주의 괴물을 투영하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통해 지식은 과연 인격과 비례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주요 인물 관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선은 정인지의 자존심을 짓밟아 그의 흑화를 촉발하는 무신이자 트라우마의 존재입니다. 주인공이자 악역인 정인지는 천재적 지능과 열등감, 그리고 끝없는 탐욕을 가진 인물입니다. 세조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정인지의 머리를 이용하는 유혹자이자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숙달은 정인지의 과거를 닮은 젊은 관료로 그의 부패를 심판하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1막 더 라이즈. 세종시대에는 조선의 천재로서 훈민정음과 칠정산 연구에 매진하며 순수한 지성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2막 더 딜 쿠데타 시기에는 김종서에게 무시당한 후 세조와 결탁하여 혈육의 죽음을 묵인하고 피 묻은 교서를 작성하는 변절의 과정입니다. 3막 더 익스플로전. 세조시대에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부축적에 집착하고 왕을 조롱하며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4막 더 트와일라이트. 성종시대에는 명예를 원했으나 과거의 탐욕에 발목 잡혀 화려한 저택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는 과정을 담을 예정입니다. 핵심 장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 도수물길을 막다입니다. 농민들이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라고 애원하지만 정인지는 내가 만든 역법으로 너희가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 물은 나의 수고비다. 물을 원하면 너희 땅을 내놓아라 라고 차갑게 말합니다. 자신의 지적 능력이 타인의 생사여탈권이 된다고 믿는 능력주의의 폭력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핵심 장면은 취중진담 용포를 잡은 손입니다. 술에 취한 정인지가 세조의 용포를 잡고 너, 그 용포를 누가 입혀줬나? 내 칼이 아니다. 바로 내 명분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에 세조는 싸늘한 미소로 계속 지져보시오. 그대는 유용한이라고 답합니다. 이는 지식과 권력의 위태롭고 유독한 공생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21세기에 정인지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능력주의의 함정입니다. 능력이 뛰어나면 도덕적 결함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는 현대사회의 공정 담론과 연결되는 15세기의 질문입니다. 둘째, 엘리트 카르텔의 기원입니다. 학연과 지연, 그들만의 리그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프리퀄이 될 것입니다. 결국 공감 능력이 거세된 지성은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장 밝은 빛이 가장 짙은 그림자를 만듭니다. 7정 2개의 한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